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토 패턴 시스템을 적용한 초순수 제조형 광산화 기술에 대해 발표할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부 이인기수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초순수는 일반적인 물속에 무기질, 미생물, 용존가스 등을 제거하는 고도의 종류물로 최근 시장 수요 조사에 따르면 산업이 다양해지고 커짐에 따라 초순수의 수요가 연 평균 2025년 말까지 7.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나노단위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애칭 공정과 증착 공정 등 수많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각 공정 사이에 세정 작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세정 작업에 초순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초순수에 극미량의 오염물질이라도 전이되는 경우에는 생산된 반도체의 품질 저하 혹은 반도체 수요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순도 초순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초순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전처리, 순수 처리, 초순수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전처리에서는 여과와 역삼투 공정을 조합하여 입자성 물질과 용존 물질을 주로 제거하는데 이때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비교적 분자량이 큰 유기물은 대부분 역삼투 공정에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용존 유기물 중 우레아와 이소프로필 알코올, 트라이오르메타인 같은 중성 저분자성 물질 같은 경우는 목표 수질까지 제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유기물이 초순수에 잔류되게 되면 반도체 공정 단계에 수율과 정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초순수 제조 공정에서는 역사성 공정 수단인 UV 산화 공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UV 산화 공정은 자외선을 이용해 수중에 용존 유기탄소와 미생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이때 초순수 제조 공정에서는 기존 UV 산화 공정에서 사용하는 UV 램프가 아닌 백큐 UV 램프를 사용합니다. 백큐 UV 램프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185나노와 254나노 두 파장이 나오게 되는데 254나노 파장의 경우는 미생물을 수독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185나노 파장 같은 경우는 물을 분해하여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매우 강력한 산화제로서 잔류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백큐 UV 공정 중 이 수산화 라디칼끼리 결합을 하여 과산화수소 또한 생성됨이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소다가 집적화됨에 따라 초순수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과산화수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V 산화 공정 중 발생하는 과산화수소 제거가 현재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 기존 백큐 UV 시스템에 철 이온을 추가함을 통해 과산화수소를 제거하고 벌크필스에서의 수산화 라디칼 생성을 과속화하여 유기물 산화 성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기존 공정에 이렇게 삼가철을 추가하게 되면 포토패턴 리액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가철은 이가철로 환원되게 되고 환원된 이가철은 내부에서 발생한 과산화수소와 반응하게 되어 패턴 리액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통해 내부의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고 추가로 수산화 라디칼 생성을 증가시켜 유기물 산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연구의 목표는 기존 자외선 산화 공정에 철 이온을 추가함을 통해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면서 수산화 라디칼 생성을 가속화하는 시너지틱 효과를 내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또한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서 철 양에 따른 과산화수소와 수산화 라디칼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공정 요인에 따른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다음은 실험의 방법론입니다. 전체적인 실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행 연구에 따르면 과산화수소 농도의 경우 용존 산소에 따라서 과산화수소 발생량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용존 산소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에어가스를 지속적으로 넣어줬고 이를 통해 용존 산소 농도를 고정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반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램프에 의해서 물이 가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칠러를 이용해서 물의 온도를 고정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실험형 같은 경우 세마리치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공정 요인을 실험 중간에 공정 요인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자외선 조사량을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산화 라디칼의 농도의 경우는 카페인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산화 라디칼 농도 같은 경우는 프로브로 PCB와 DEA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PCB와 DEA의 경우 유불산화가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수산화 라디칼 프로브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산화 라디칼과 속도 상수가 크고 광분해가 안 되는 카페인을 이용하여 수산화 라디칼 프로브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분사광범의 경우 관산화수소는 형광범을 통해 측정하였고 철이온의 경우 흑광도를 측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pH에 따른 과산화수소 농도와 수산화 라디칼 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pH가 낮아질수록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높아졌지만 수산화 라디칼 농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pH가 낮아질수록 과산화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과산화수소 생성 메커니즘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산화 라디칼끼리 결합으로 생기는 반응, 또 하나는 하이드로젠 페록실과 페록사이드 라디칼에 의해 생성되는 반응,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때 수소이온이 많아질수록 하이드로젠 페록실이 더 많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 pH가 낮아질수록 과산화수소 농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화 라디칼 발생량의 경우는 pH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산화 라디칼이 화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물에 의한 광분에 의해 지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pH에서는 크게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삼가철 농도에 따른 과산화수소 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기 투여된 철 농도가 높아질수록 과산화수소 농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0마이크로 정도의 삼가철 농도를 놓아줬을 때는 컨트롤 대비 약 80%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른 이가철 농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가철이 포토펜톤 반응을 통해서 이가철로 환원이 되고 환원된 이가철이 내부의 과산화수소와 펜톤 리액션을 일으킴을 통해서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삼가철 농도에 따른 수산화 라디칼 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초기 삼가철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산화 라디칼 발생량이 증가하였고 80마이크로몰의 삼가철을 찾아줬을 때 컨트롤 대비 수산화 라디칼이 약 140% 이상의 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백힘유의 유비 시스템에 기존 삼가철을 추가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 대비 수산화 라디칼 발생량을 증가시켜 유기물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당에 따른 공정 효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당의 경우 실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때문에 이는 유당에 따라서 내부의 혼합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실험 결과 유당이 빨라질수록 과산화수소 농도는 적어지고 수산화 라디칼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당이 빠를수록 내부의 혼합 거동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확산도 더 잘 일어나고 혼합 거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램프 표면에서 수산화 라디칼끼리 결합으로 생기는 과산화수소가 적어지고 오히려 수산화 라디칼이 더 멀리 퍼지면서 내부에 있는 유기물들과 반응하기 때문에 수산화 라디칼의 스테디 스테이트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 산화 공정의 경우 반응기 유량뿐만 아니라 반응기 형태에도 내부의 화학 고동과 자외선 조사량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자외선 산화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중 하나인 아쿠아파인에 따르면 기존 모델에서 반응기 형태를 변형시킴을 통해서 효율을 약 3배 이상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 또한 있지만 먼 미래를 보게 됐을 때 에너지 또한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폴더 스터디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후 연구에 기존 백힘 UV 메커니즘에 포토펜톤과 펜톤 리액션 메커니즘을 추가하고 이를 정산 유착과까지 융합하여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요약을 해드리자면 현재 이제 초성소 제조 시스템에서 과산화수소 생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를 과산화수소 생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철 이온을 추가하였고 철 이온을 추가함을 통해서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였고 뿐만 아니라 수산화 라디칼 농도를 증가시켜 유기물 분해 또한 가속화시켰습니다. 이후 연구로는 저는 이 전산유착학을 이용해서 공정 최적화 과정 또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초순수 과정에서는 주입하셨던 철 이온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지가 하나 궁금하네요. 문제가 될 것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이제 유기산화 공정 이후에는 물 속에 있는 이온을 제거하는 공정이 바로 수단에 따라오기 때문에 철 이온 또한 그 공정 중에서 같이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